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6집 6화 Y교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드라마인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 작품은 89년도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여성 강간 폭행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5명의 흑인 소년이 억울하게 복역했다가 10몇 년 후에 진범이 자백을 해서 누명을 극적으로 벗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흑인이 아니라 유색 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흑인이 아니라 약간 되게 아빠가 히스패닉? 히스패닉. 그래서 유색 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유색 소년들. 유색 소년. 그럼 우리는 유색이고 백인은 무색 아니에요 그러면? 백인은 그냥 백인이라고 표현하죠. 걔네 김이 보면 걔네도 백으로 보진 않던데. 사실 걔네 보면은 오히려 백인 코카시안 쪽 그 사람들 태우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을 보면 저희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더 하얘. 백인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아무튼 이 작품은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저는 보면서 미국도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부정적이다 해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막 시위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어쨌든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워서 장기간 복역이 됐었던 거니까. 그래서 똑같구나, 미국도. 일단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몇 화까지 보셨어요? 일단 1화 보다가 심각하게 오늘 제가 오늘 휴가예요. 오늘 휴가여서 오늘날 휴가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오늘 완전히 있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내가 저거를 보고 내 영혼이 멀쩡할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도가니 이런 거 아예 못 보는 사람,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 자르고 팔다리 날아다니고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건 좀 어려워갖고 와기영 건너뛰고 저 뒤에 앉아있다가 송치미 때만 합류할까 하다가 하나만 보자. 그 다음에 3편 조금 스케일에서 보고 4편 다 보고 또 울고 그러고 왔죠. 일단 항마력이 떨어져 이런 거 보기 너무 힘들어.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진짜. 정신적으로. 그럼요. 일단 그 내용을 대충 알고 1편부터 나는 이제부터 나 스스로 고문하겠구나.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계속. 자꾸 딴 거 보고 막. 저희도 1편 넘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거의 마지못해 봤는데 네. 거의 3부부터는 좀 재밌었고 4부는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애들 출소하는 거 그 3부 봤지. 네. 카타르시스가 있죠. 아무래도 마지막 화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자식이 억울하게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네. 이에 반응하는 부모들이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만약 자식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잡혀 있으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라면 저는 SNS나 보배드림 이런 데 올려가지고 퍼뜨렸을 것 같아요. 공문화를. 네. 당시였으면은 타임즈나 기사 쓸 수 있는 곳에 퍼뜨렸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인종차별이 심했으니까 그 아빠 중 한 명처럼 체념하고 받아들였을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는 왜 집에 안 오고 재판도 안 오고 어디 갔나? 진짜 돈 벌러 갔던 거예요? 그냥 누구지? 트론의 아버지잖아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엔트론이라는 친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자식이랑 단둘이 있을 때 경찰에 협박하잖아요. 맞아요. 징역 살아온 걸 알고, 네 자식도 그 꼴 나오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네가 알아서 잘 아들을 설득해라 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의자 집어던지고, 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자백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백을 시켰는데 결국 진짜로 억울하게 누명 쓴 걸 알고
또 깜빡이 가게 되니까 그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거 보면서 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서 다들 뭐 나는 지금 가지 않으면 직장을 잘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는 게 빡빡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정보도 적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자기 자식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보면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또 잘 할 것인가 할 때 이거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자 한강 공원에서 죽은 친구 의대 다니던 친구 술 먹고 그러다 죽은 친구의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고 되게 했지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 저거는 약간 선을 넘으신 것 같다 지금 약간 집착의 선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집착의 선으로 넘어간 게 왜냐면 그냥 조사를 경찰들이 막 그래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경찰과 검찰을 믿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걸 봤는데 일단 이 영화 속에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미국님께서 말한 것처럼 뭐 타임즈에 기고하고 이런 거 자체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판사님한테 내 죄를 인정해야 선처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내가 진짜 억울해. 나 정말 안 죽였는데 앞에서 인정을 하래. 그 인정을 하면 나 유죄를 받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시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 저 사람들의 말도 그래 거기 있는 것도 그냥 빨리 인정해야지 경찰들이 그래도 너를 좀 빼준다고 하지 않냐 하니까 그냥 유죄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이게. 우리나라도 그게 좀 문제야. 빨리 인정해야 조용히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걸 뭐 잘 해준다. 난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그런 생각했어요. 그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걔네도 빨리 이거를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너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 금발머리 그 여자분이 검사인 거죠? 그 검사랑 그 형사예요 형사. 아 금발머리 여자. 금발머리가 형사고 그 갈색 머리? 단발이 검사예요. 갈색 그분이 그 엑스맨에서 그 저기 배운지 모르겠는데 엑스맨 나온 그 여자잖아. 걔 뭐야? 아유씨. 걔 누구니? 얘가 여기 예. 진. 진. 네. 그 여자 아니에요? 몰라요. 나왔던 거 본 거야? 맞을 거예요. 그런가? 예. 아무튼 그 사람은 검사잖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립하는 여자도 검사 아니었어요? 검사 대 검사 아니에요? 검사 여자 둘은 맨 마지막에 내 책 사줘서 고마워. 걔 검사잖아. 둘이 만난 여자. 다른 거 봤어 다들. 아니 그 노란색 머리가 형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노란색 머리가 검사인 그 갈색 단발인 여자 만나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아무튼 사화에서 대립을 하는 그 책 쓴 사람이 그 사람은 형사고. 아 그래? 그 안경 쓴 사람인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검사. 다시 제조사는. 근데 그 사람도 형사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1화에서도 나왔어요. 맞아. 네. 맞아. 같은 형사. 근데 처음에 아무튼 네. 그때 처음에 막 할 때 그 금발머리인 그 여자분이 책 쓴 사람 맨 마지막에 나온 책 쓴 사람이 그거를 재구성하잖아. 시간이 왜 비지? 아 공원에 안 간 거 아니야? 놀이터에서 안 논 거 아니야? 이래갖고 막 시간을 막 두드려 맞춰갖고서는 애들이 그냥 싹 다 잡아가는 거니까. 소설을 썼죠 소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도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해치우겠다잖아. 그냥 해치우겠다. 아 이거 한 건 일을 쳐내듯 보면서 되게 이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제부터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리고 안 봤어요. 수박님은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게 차라리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면 저 그냥 소극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이제 제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도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 나오는 대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주고 맨날 찾아가서 얼굴 볼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안에서 맞고 있지 않는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없어 모르겠다. 그래서 이 질문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내 자식이 이런 일에 대해 휘말렸어. 그럼 일단
이 새끼가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잖아. 있죠. 그러면 또 나는 너무 믿고 싶지만 내 새끼가 그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마더 영화처럼 거기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이한테 진짜 물어보겠지. 진짜야? 진짜야? 네가 진짜면은 죄값 받고 나오는 게 맞는 거다. 내가 진짜 막 계속 그럼 받고 나와야지. 밖에 나와서도 떳떳하단 표현은 그렇지만 뭐 맞잖아요. 뭐 하나님하고 관계는 네가 알아서 하고. 네. 근데 이제 진짜 억울하다. 그러면은 저도 아마 생업도 포기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 자식인데. 그래도 걔는 그렇게 해줘야지 되지. 부모마저 버릴 수 없잖아.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식의 그런 연락이 오면은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변호사랑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형사가 그 드라마에서처럼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폭력을 쓰거나 자백을 강요할 시에는 이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꼭 얘기해 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면은 뭐 공론을 하든지 아니면 1인실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게 이번에 영화를 보고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도 뭐 그런 실제 제가 그런 상황은 없다고 봤지만 그런데 만약 조사를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죠. 왜냐면은 괜히 제가 그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참고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권리잖아요.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굳이 말해봤자 득될 게 없는데 말하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와서 저는 미드를 많이 봐서 미드를 형사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CSI도 다 보고 성범죄 수사대 다 보고 크리미널 마인드 다 보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과 검찰의 비리를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아는 정의는 경찰과 검찰과 시민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쁜 놈을 때려잡는 게 정의거든. 근데 이런 거 너무 좀 괴롭긴 한데 보면은 이때가 이제 89년도로 가니까 89년도면 이제 제가 6학년이에요. 와우. 5학년? 6학년? 근데 그때쯤 아마 그 이춘재 사건도 있었을걸요? 그 영화를 내가 살인의 추억에서 봤지만 진짜 빤스 많이 펴두고 뚜둑을 패잖아.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형사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대처하지 못했겠지 내가. 막 가서 아니에요 막 이러고 지금 아니라고 막 뭐 잠도 안 재우고 그러잖아. 이거 도장 찍고 사인하면 재워줄게. 이래서도 많이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나도 뭐 저렇게 당했겠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근데 지금이야 막 지금 저의 그 모든 지론은 흥분하면 진다. 그건 맞죠. 저는 뭐 차 사고든 뭐 어려운 일 당하도 저는 목소리가 벌써 깔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무서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성추행범 만나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진짜 성추행범 많이 만났어요. 얼굴이 그래도 되게 생겼나 봐. 아니 예쁘다가 아니라 만만하게 키가 작고 만만하게 생긴 얼굴 있잖아. 내가 잘못 본 거지. 안 바빠. 저는 경찰서 앞에 차도 세워왔는데 내리라고. 아무튼 여러분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맞아요. 흥분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끔 밖에서 흥분하고 싸우는 뭐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뭐 보면 안타까워요. 뭐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남자분이다. 같이 사는 마누라가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아. 한심하지. 아무튼 네 그랬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어떡하면. 다음 질문. 영화 밀양의 유괴범바. 이 작품의 진범은 둘 다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데 둘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왜 둘은 다른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들으시는 분 중에 밀양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저도 안 봤어요. 가가멜도 그렇죠. 모르니까. 가감. 깜짝 놀랐어. 가가멜 몰라갖고. 사실 밀양에 나오는 거는 그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민낯이 이 대중매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인데 그렇죠.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였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교도소에 갔고, 근데 전도연이 너무 힘들어하는 도중에 동네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같이 막 예배 드리고 막 찬양 벌써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고 교도소에 그 사람 면회를 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줄 필요 없다. 난 이미 자유해졌다라고 하고 전도연이 나와서 쓰러지나요? 그렇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빡쳐갖고 이제 막 네. 장로 꼬시고 막 그죠? 네.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장로랑 그 갈대밭인 거기서 할 때 전도연의 얼굴에 그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처음에 클로즈업 해놨는데 그 하늘에 대고서 보고 있어.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영화 안 봤어요. 저도 그 내용만,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거라서. 암튼. 그래서 저는 왜 둘이 다른 선택을 했냐고 생각을 하면, 진짜 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전달받은 것과, 복음의 껍데기만 받은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아직 교도소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을 모르겠지만 성경책만 읽고 복음 받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몇 주 하고 나서 바로 세례주고 이러면 완전 사실 껍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쪼급하게 영원 팔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복음의 껍데기만 받아서 밀양에 나온 유괴범처럼 행동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이번 영화의 진범은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그랬겠다 싶어요. 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코리의 엄마가 중간에 믿음이 생기고 네. 면회를 왔는데 본인은 믿음이 생겨서 괜찮다고 한데 코리가 외치는 울부짖음을 듣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자기 말만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저는 그런 코리 엄마의 모습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기보단 우선 피난처로 믿음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밀양도 저는 그때가 충분히 성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안주거리 삼아서 야 교회는 사람 죽여놓고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기도만 하면은 천국 간다며. 씨발 맞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맞는 말인데 근데 저는 밀양을 안 봤어요.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일부러.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 왜냐면 이미 내용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기도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는 그거였죠. 이제 맥주를 마시며 그 죄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구원은 내가 모르겠으나 그거는 너랑 하나님의 문제고 내 앞에 와 있는 저 사람한테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고서 막 개판으로 살고 나는 이제 구원 택해 받았으니까 엉망으로 살 거야. 과연 누구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나 싶지만 과연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그때는 요거보다 좀 더 날것이고 거친 단어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지금 생각을 많이 정리한 거고 그때는 막 일단 흥분해갖고 화가 나갖고 막 야! 이러면서 아직 그때 흥분하셨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아무래도 득세하다 보니까 예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저 장로교잖아요. 네. 저도 장로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껍데기 구원이냐.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죽기 직전에 사형리 하고서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천국 갔대. 오우씨, 억울한데? 이게 낫지, 저게 나은 게 아닌가? 어차피 천국 누구는 황금관을 쓰고 있고 저분은 개털모자 쓴데 그렇게까지 차별이 있으면 거기 천국인가? 차별 여기서도 차별 느끼다가 가는데 그럼 천국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해결본 부분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 그렇죠.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축복이구나라고 여기서 물론 마지막에 그렇게 저는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심이라고 믿는 계기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돼.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편집점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제 친한 친구의 엄마이자 저하고 되게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업할 때 제가 거기서 일을 했고
네, 그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으로. 늦게 발견해서.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죠. 저를 만날 때마다, 지연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낫게 해주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딸이 이제 말기 호피스 이런 병실에 가서 이제 막 그 마약류 약 맞고 그럴 때, 덥석 겁이 나서, 엄마 예수님 만난 거 맞지? 라고 했는데, 답을 못 하시더래. 제가 그렇게 교회에 나는 뭐 집사야 막 교회 다니시고 뭐 특세 다니시고 새벽 예배 다니시고 원래 삶이 좀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내 친구가 덜컥 놀래갖고 막 전화가 온 거야. 저는 기도해달라고 막.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럼 예수님 만났지라고 하고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냥 그래 뭐 발 하나 걸쳐놓고 천국 있으면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라고 생각해서 죽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을 해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 몰라 아무튼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믿기는 해요. 믿긴 하는데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 영혼 팔아갖고 가서 뭐 세례받고 또 저를 어디야 카톨릭에 또 영혼 팔아갖고 세례를 받고 뭐 카톨릭은 햄버거 준대. 뭐 불교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불교는 향빵 한대 향빵. 그런 거 다 하고 온다 해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감옥에서 있던 사람도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최소한 7명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 밀양에 있는 그 죄수 그 삶의 끝까지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우리는 시간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는 모르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시간을 초월했잖아. 인터스텔라처럼. 다 보이는 분이니까 그랬겠지라고 해서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남의 구원에 신경 쓰지 말라. 제 주변에는 막 이순신 지옥 간 거냐고. 지금 순신이 형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 있는 그 친구가 얘기하잖아. 그때 내가 너 TV 볼 때 그렇게 한 거는 미안해라고 했을 때 코리가 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하잖아. 너의 그렇죠. 그 사과하는 의미가 너무 있다. 너가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진 건 너무 잘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설마 정말 진범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러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였어? 아니 이해돼요? 네.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가 역시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했지. 해피엔딩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가 됐지. 우리에게는 희망과 믿음을 줘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걔네가 계속 있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다도 사실 희망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막 중간중간에 어쨌든 그때 시대 배경을 막 보여주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꾸 트럼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게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게 2019년도에 넷플릭스에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래요? 만들어져가지고 아마 트럼프를 저격한 걸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연설할 때만 나오잖아. 트럼프 꼭두각시 같은 막 이러면서 뭐 경찰들이 막 앞에서 할 때 그러던데. 맞아요. 제가 레퍼거스는 트럼프가 아니었는데 뭐 이러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때도 유명했구나. 그래서 저도 트럼프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가 아니라 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나와서 대통령이 됐을 때 다들 엄청 절망했던 이유가 저 사람이 옛날부터 저런 사람이었던 거를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백인 남성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미국을 만들겠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보면서. 지금도 뭐 네.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 그래. 흑인이 피지컬이 훨씬 좋은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체육과 다녔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흑인이 우성인자냐, 백인이 우성인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다들 당연히 흑인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체육과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세상은 흑인이 훨씬 더 우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인이 그래서 어쨌든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막 흑인이 뭐 근육이 더 뭐 이렇게 더 발달이 잘 되고 뭐가 더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탄력이 더 좋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육체적인 거에 대한 것보다는 어쨌든 뭐 지식을 쓰고 정치적이고 이게 좀 위에서 이게 세력들이 있는 게 더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잖아요. 왜냐면 육체적인 옛날에 뭐 칼 들고 싸울 때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흑인들이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시대를 그걸 잡고. 그 시대를 호령했어야 되는데. 잠깐 그 총균세라는 맞아요. 이거 보면 항상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까지는 유럽이 세계 변방이고 그 중국이나 아시아권이나 아니면은 중동권이 거의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갑자기 그 총이 개발돼 화약이 개발돼 화약은 근데 웃긴 건 중국에서 개발됐는데 그게 시크릿하고 건너가가지고 그 유럽에서 뭐 대폰이 총으로 발전한 건데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백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진취적이라고 해야 되나? 다 정복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며. 먹을 게 없어갖고 밀고 내려와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만약 그런 아프리카 쪽 국가나 아니면 아시아 쪽 국가가 그렇게 먼저 백인들보다 그 유럽 쪽 사는 사람들보다 뭐 총이나 그런 거를 더 먼저 썼다면은 아마 지금 뭐 황인 우월주의나 흑인 우월주의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 우리는 너무 피지컬이 작아. 아니 이게 뭐 사실 유럽인들도 옛날에 그 남아메리카 그 에도라도 찾으러 갔을 때 피지컬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사람도 적고 거기 원주민들 봐봐요. 그 사람들 뭐 운동도 따로 안 하는데 근육도 상당하고 피지컬로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가. 근데 뭐 아무튼간에 너무 주제를 벗어난 것 같은데. 재밌어. 이래서 제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수박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다시 갔어요? 네,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와야죠. 질문을 다시 해줘야 될 수도 있어. 예. 질문을 다시 해드릴까요? 무량과 밀양에 나왔던 그와. 저는 어쨌든 그 두 진범이 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멋대로 선택을 해서 다르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뭐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밀양의 유괴범은 회심을 했다기보다는 죽어서 지옥 가기 싫은 마음에 일단 지금 당장 기독교를 도피한 것 같고요. 근데 뭐 근데 네. 보통 막 어린애들을 막 무섭게 해가지고 너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믿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믿다가 막 갑자기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뭐 판단할 수 있는 건가?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금방 신생아일 때 죽은 그 아이는 네. 또 이렇게 따지면 그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잖아. 너는 몇 시에 죽는다. 지옥. 그때 그 아이의 죽음이 되게 큰 화두가 되는 거잖아. 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아파서 죽었던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PC방 가려고 뭐 밥 제대로 안 주고 때렸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죽은 그 아이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을 거라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자기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래 너 지옥 이러실 분은 아니라고. 그렇다고 제가 캐톨릭에 있는 영국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계속 해주세요. 죄송해요. 말 끊었어.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와기영과 기상청의 매력이죠. 3000%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진행자가 말을 잘 못하죠. 맞아요. 말 잘 못합니다. 지분이 없어, 말에 지분이. 진행보다는 리스너에 가깝죠. 근데 뭐 사실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사형수는 제가 생각했을 땐 진정으로 회심했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으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 부모 전도연에게 죄를 저지른 것을 먼저 사과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서에 떠나서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예의니까 버리고, 그리고 또 유괴범은 하나님의 용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이웃 모두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봐도 그 사형수의 태도는 잘못된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다룬 드라마의 진범은 늦게나마 회심을 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 사형수에 비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쟤는 저렇게 했으니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안 그랬으니까. 근데 그 뭐 미량권만 따져도,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순간을 보는 거니까 나를 되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물론 구원받고 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점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이거를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몇 점인지 모르고 있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꽤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3점이었을 수도 있거든. 맞아요. 지금은 5점인데, 그때도 뭐 이 말하면 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망언을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길게 봐야 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영화 그 주제에 나오는 그 진범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또 누군 또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떠나서 그 사람 어차피 종신형이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추가되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맘 편하게 하고는 것도 뭐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보는 도덕적 잣대로는 오늘의 영화에 있는 그 진범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믿었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미량에 나오는 그 진범 저런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래 저래야 돼 이거 아니라,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나한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저 상황에 그 진범은, 오늘의 영화의 진범은 그 애한테, 코리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밝혔을 때 얘가 이제 눈 돌아서 다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이야. 보안이 CCTV도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주차장에 차를 빼다가 BMW를 쳤어요. 박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 보안이 블랙박스 깜빡거리는 게 없어. 자, 전화기를 켜서 그 분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겠냐. 그때 어떤 선택을, BM이야. 보안이 떼뱅이야, 차가 지금. 어려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걸로 하고 강간할 것도 아니니까 해서 가볍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내 실생활에 딱 붙였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내가 BM의 차주였어. 나중에 발견을 했어. 어떻게 여기 교회 주차장인데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또 막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야 하고서는 또 어느 한 사람의 한순간을 비난할 수 있겠지. 뭐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냥.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믿음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부산물로 행동이 같이 나오고 결과가 따른다고 보는데, 얘가 진범이 어쨌든 자기 마음 편하려고 말을 했더라도 맞아. 그 행동에 대한 부산물과 결과가 굉장히 선하게 이어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더 훌륭한 믿음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거기 안에서 내 마음 맞죠. 근데 원인은 내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지만 그 결과가 어쨌든 훨씬 선한 방법이 그리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하고 셈을 하겠지. 그쵸? 그래,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식의 선택을 할 때 그 진범처럼, 근데 마음 편하자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드러내든가. 라고 말은 못했고요. 말을 못하고. 아쉽다. 왜냐면은 너무 가까이 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스타일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랑 정말 절친들은 그런 말도 섣불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나랑 좀 다른 애들.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지금 미국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의의를 드러냈든 교만했든 자만했든 그래서 내가 행한 행위가 좋은 행위였잖아. 그럼 된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입이 들싹들싹들싹해서 막 교회 와서 자랑을 한 거야. 왜냐면 나는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그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를 제가 전화해서 해서 물어드린 경우 있어요. 정말 티도 안 나고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근데 나는 막 지연이 너 정말 잘했어. 그래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되게 이게 하나님한테도 그렇잖아. 내가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은 사람. 하나님한테도 난 하나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얘기했더니 뭐 너무 또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 이런 얘기 나중에 돌아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아니, 그 사람이 그래, 그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흥분하면 안 된다. 꼴배기 싫은 거죠. 그렇지. 내가 안 입고 온 거잖아. 저거 잘난 척한다고. 근데 알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이 나한테 한 번의 좋은 경험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돼도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 내 마음을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있는 거니까. 넌 지금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적이 또 있어요. 간증이죠, 간증.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근데 자기 멀리 있대. 그래서 나중에 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사진을 찍고 근데 그냥 괜찮다고 연락 오고. 저는 또 그거 여러분 저 자랑이에요. 저 집에 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자 드리는데 자기가 저희 집에 이렇게 삼거리에 딱 가운데 있는 집인데 좌회전하다 제 차를 친 거예요. 그런 경우가 SUV가 크게 돌다가 자, 제 차는 저기잖아요. 4년 된 베츠잖아요. 그분이 그 문자를 봤는데 내가 안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럼 내려갈게요. 내려갔더니 막 있는 거여서 봤어.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막 그래서 내일 날 밟고 한 번 더 볼게요.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분이 내일 날 밟고 보시고 또 제가 접수해 드릴게요. 가지고 일단 날 밟고 연락을 드릴 건데 저는 늦잠을 잘 계획이라 12시 넘어서 연락을 드릴게요. 내려갔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눈이 잘못됐나 살을 빼서 왼쪽 오른쪽을 다 비교해봤는데 똑같은 것 같아. 괜찮다고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 동네 뭐 그래요. 결론은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파리바게트 3만 원 쿠폰을 보냈어요. 왜냐면 벤츠바 갔는데. 누군가는 3만 원에 입맛 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 저는 내 차가 괜찮은데 뭐 정말 기스가 난 게 아닌데 뭐 이 또한 또 막 졸라 대인배. 난 역시 멋져. 라고 생각해요. 누구 눈탱이 씌울 마음도 없고 이게 막 하나님 안에서 어쩌고저쩌고는 두 번째 치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뒷목을 잡아야지. 뒷목을 잡거나 요즘에 그러면 알려고 그냥 머리로 빵! 클락션을 누르고 빵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뒤에서 하면 무조건 100%니까 그냥 내가 어쨌든 청구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왜 그 기회를 놓치냐 이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는 후유증이라서 언제 또 아플 수도 있긴 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뒤에 진짜 톡 받칠 수도 있잖아요. 톡. 그러면은 뭐 차도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막 이러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 정도면 내가 계단 내려가다가 발 헛디뎌 갖고 골룸 갔다가 우당탕탕 내려가서 딱 중심 잡았을 때도 그 정도 아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돈을 조금 모으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송지민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그 돈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져하는 삶을 그렇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또 뭐 좋은 건데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범, 진범이 자기 의의로 했든 지만 편하려고 했든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셈할 거고 둘이 해결할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선한 방향이었구나. 우리가 써먹어야지. 많이 써먹으세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진범이 밝혀진 후에도 사건 담당 형사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자신들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번 송치미 때 우리 지저스 모닝스타 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이 믿고 있던 거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걔네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의를 잃었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책도 쓰고 승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부정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댓글에 올려주신 글 있었잖아요. 이경영. 네네네. 또경영 분 나오고 있을 때 회사가 잘못했을 리가 없어. 그런 마음. 내가 죽어갈지언정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근데 우리도 변명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차 싶은 거 있고 특히 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여기 세 분은 다 기혼이니까 배우자하고 싸울 때 요거 조금 잘못된 거 내가 이미 눈치는 챘지만 우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민망하니까 되려 화내기. 그런 거가 다 확장된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는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그러고 있는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만한 공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나도 그래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그땐 이게 정의였고 그 여자를 위해서 그랬다고 라는 소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약간 되게 생활 밀착형 인간이라 네. 예. 내가 저렇게 대단한 권력으로 뭐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주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다 하면 당했겠지.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자녀. 자녀? 저는 저희 엄마가 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저하고 있을 때 이거는 엄마가 동생을 분명히 편애한 건 맞아요. 제가 제 친구들이 아이 둘을 키우는 걸 보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네를 보니 우리 엄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편애를 한 거야. 와우. 왜냐면 친구들도 편애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옛날부터 느낀 게 우리 엄마는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았다였어. 저는 부모님한테 되게 괴로웠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맞아야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누나라는 이유로 더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억울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정도의 권력은 있잖아. 조용히 해. 이런 거. 엄마 얘기하잖아. 네가 형이잖아. 네가 누나잖아. 이 형과 누나 얘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러지 말아야지. 약간 이게 생각 밀착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엄마인데 진짜 인류가 좋은 엄마 하나 놓쳤다 진짜. 엄마는 할 수가 없는 엄마. 아직 기회가 있어요. 표정이 가깝다니까 그러지 마. 아무튼 그랬네요. 수박님은 저는 그냥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세요? 너무 인정을 안 하고 이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와 인종차별 진짜 심하게 하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너무 심하니까 뭐지 하고 조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드라마를 리뷰한 글을 하나 봤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989년 4월인데 그때가 딱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를 이제 공고하게 하려는 신임 대통령의 강력한 비전이 이제 그냥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그게 내려간 거죠. 그런 또 영향이 그래서 있구나.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리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상도 한 몫을 한 게 아닐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100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거는 대통령이 편집점 저도 뭐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뭐 첫 번째는 미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범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기독교 내에서도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세력과도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맞다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고한 증거를 가져와도 그 증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한마디로 독선적인 믿음에 의한
현실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우리 엄마가 생각나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술에 대해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제가 왜 술 마셔? 그랬을 때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지는 사람을 몇 명을 만났어요. 본인은 그 술을 안 마시는 게 너무나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하고 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기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렇고. 그런데 결국에는 싸웠죠. 싸웠고 자기는 이게 제가 그렇다고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반박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열이 받는 분한 거죠. 분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냥 내가 그냥 의료인으로서 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마시지 마 이러고 끝내버릴 거야. 결국에는. 내가 애주가로서 전 애주가예요. 애주가로서 이 부분 많이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건강은 뭐 그거 말고도 뭐 먹고 안 움직이고 해갖고 살찌고 그러면은 똑같아. 그래서 맛있어요. 튀김이 더 안 좋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제가 제 친구가 아들한테 우리가 맥주를 먹고 있을 때 콜라를 주는 거야. 제가 얘한테 콜라를 주더니 야 우리는 맥주도 먹고 그러는데 얘는 물만 먹기 불쌍하잖아. 사람 맥주를 먹여. 콜라가 몸에 더 안 좋아. 내가 그랬는데 콜라가 몸에 더 안 좋거든. 근데 내가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나만큼 술을 먹는다면 내가 저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라는 포인트에서 약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되게 보수적인 옛날 기독교인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목회자하고는 결혼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 먹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그냥 안 먹는 게 좋겠다. 하지만 먹는 걸 뭐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각자 개인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교회 애들끼리 청년들끼리 뭐 집사님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술 먹는 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린 다 다른 교회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 뭐 같은 교회라도 뭐 암암리 그냥 먹고 그런 건 그쵸 있죠. 상관없는데 근데 뭐 그거를 대대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렇지. 뭐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다 같이 한잔하러 갑시다. 뭐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못 교회했거든.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고 뭐 리더는 안 할 때인데 내가 되게 자주 가는 우리 동네 호프집을 딱 갔더니 청년팀애들이 쫙 앉았더라고. 토요일날 끝나고 안녕. 얘는 안녕하세요. 걔네는 뻘쭘했겠지. 나는 뭐 내일 보자 그랬는데 그랬네요. 이 얘기 왜 한 거지 우리? 네. 근데 이게 그 반동성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사실 뭐 그것도 그 사람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신다는 것.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신념을 존중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얘기가 되려면은 그 사람들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술 마시니까 술 마시는 기독교인 안 돼. 회개해. 술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뭐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서로가 그냥 각자의 신념을 존중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진짜 뭐 술 취하지 말라 있지 않냐 그 이 한마디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다 그것만 보나? 그러면은 옷 뭐 면 100%만 입어? 합성 섬유 안 입어? 내 맨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자꾸 그걸 따질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 반동성애와 우리가 또 그냥 교회 내에서 흔히 그들의 신념 가운데 있는 뭐 술이나 이런 문제들과 또 지금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이 검찰과 뭐 경찰들의 이건 또 되게 다른 게 명백한 피해자가 나왔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술을 먹고 매번 깽판을 치고 매번 잘못을 해서 막 경찰에 끌려가고.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기 싫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 당사자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끊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정말 이게 뭐 술은 절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술을 먹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를 갖고서는 막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동성애도 그들이 보기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저놈들이 쓴 나의 의료보험 공단 비용 이거랑 두 번째는 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미래의 잠재적인 나쁜 놈들 하니까 그들을 되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의료보험 비용 갖고서는 또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되게
자매들한테 안 좋을 뻔했죠. 왜요? 여기 안 왔네 여기서? 네. 그래 의료보험 비용 그렇지. 근데 저는 또 그런 업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통계를 보잖아요. 왜 몸 관리 잘 안 해갖고 암에 걸렸어. 네. 95% 해주잖아. 공단에서. 또 왜 노후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몸 관리 안 해갖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노인 그거 돈을 얼마를 내고 있는데 우리 의료보험비에 딱 2개 항목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 다 죽자는 거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런 그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환자분들과 노인분들을 혐오한다가 아니라 너의 논리를 비추면 이런 논리도 생긴다. 전 바깥에서는 노인 혐오가 있는 와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친구가 남편이 암이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그 나중에 암 걸렸어. 그때 그랬으면 내가 진짜 나쁜데. 누구면 사이코패스였겠지. 네. 그래 이게 상황이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혐오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한 동성애도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뭐 피해자가 없는 선이라면 그냥 각자의 신념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싸워야 되나?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나? 거기에 나오는 되게 좋은 갈색머리 그분. 네. 마지막 재수사한 분들은 그분은 막 형사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책 쓰신 분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결국에는 밝혀내고 하는 부분들이 또 뭐 되게 정의로운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싸 한 건 하는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전 정권을 또 뭐 까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자기 딴엔 되게 정의로운 마음이었겠지만 그 또한 뭐 그의 신념이었고 그냥 마치 몰랐던 것뿐이었다. 그런 거지. 근데 그게 확실히 아까 그 반동성에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근데 반동성의 피해자들은 제일 큰 거는 그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사람들의 그 피해자에 대한 핀트가 좀 어긋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